는 이거는 이미 작년에 발표가 된 내용 중에 하나였죠. 맞아요. 원래는 10배수, 올해까지는 1단계를 수능 100%로 10배수로 선발이 됐던 거를 내년부터 현 고2 아이들부터는 5배수로 1차 배수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 그죠? 예.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제일 사실 저번 주에 커뮤니티를 온통 다 휩쓸었던 우리 난리였습니다. 나 수학 안 난리. 했는데 학원에서 수학하지 진짜.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수학이 디자인과가 필수가 반영이 됐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가 2023년도에 대한 발표 내용을 그러니까 2년 전, 그러니까 그 작년 22학년도 계획안을 발표를 하면서 2023년도 변화 내용도 살짝 공개를 했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5배수에 관련된 내용이 1차적으로 밝혀져서, 그리고 이제 좀 저희가 대비를 좀 하고 있었죠. 대비를 그렇죠. 좀 하고 있었는데 4월 30일에 이제 발표를 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필수 반영인데, 이게 좀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놀라리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서울대가 정시에 있었던 시절에 분명히 네네. 이제 서울대 디자인학부 안에서 수학 필수 반영을 네네.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죠.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전에 2012학년도부터 서울대가 수시로 이제 선발을 하면서 예. 정시 전형이 이제 사라졌었죠. 근데 그 전까지의 정시에서 뽑았던 전형들을 보면은 그때도 역시나 공예과나 다른 조속과나 서영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필수가 아니었고 반영이 안 됐었는데, 맞아요. 디자인과 같은 경우가 지금처럼 100%로 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내년부터 수학이 100%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수학은 반영은 됐지만 50%, 그러니까 50점으로 반영이 됐다. 맞아요. 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수학 논리적인 사고력, 연상 능력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을 하면서도 또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그때도 필수였는데 그게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이 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방금 전에 최원채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입시 요강, 지금 수시 요강 발표 시즌이에요. 그래가지고 각 대학에서 2022학년도 수시 요강이 지금 속속 발표가 되고 있어요. 지금 5월달 초부터 시작을 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강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서울대 수학 반영하고 좀 얘기를 같이 엮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년부터 또 수능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선택제 수능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공통적으로 국어나 수학, 이제 상대평가 기준으로 하는 부분 안에서 이제 공통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그 과목 안에서도 좀 난이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선호도의 네. 차이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향의 과목들을 선택을 좀 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예비반, 그러니까 준입시반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수학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한테는 적용 대상에서 완벽하게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 그렇죠.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네. 어떤 그 선택 과목 안에서 선택 분야를 어떻게 선택하실지, 문이과를 좀 피해서 좀 청직 경쟁을 어떻게 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지금 논의가 되면서 준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러면 요강 캡처를 좀 저희가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예. 예. 글씨보다는 저희가 좀 구두로 설명을 네네. 드리면서 그래야 좀 될 얘기를 것 같아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현철 원장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 요소 및 배점 제일 윗부분 이제 보시면 1단계 수능 100이었고 그거는 사실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0배수에서 5배수로 배수제가 바뀐다. 변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 예. 저희가 원래 예측했던 부분은 수학이 이제 이렇게 100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발표되기 이전에 저희가 설명회나 이런 것들 예.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거는 10배수에서 5배수로 줄었다라는 것 자체에서도 일단은 성적을 더 많이 보겠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 예.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사실 올해까지는 10배수로 반영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했을 때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표점으로 했을 때 서울대 한산 점수로 따지면 거의 한 260 이상 나왔어야 됐다. 250 중반 정도도 합격이 됐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10배수 간신히 작년에는 이제 정시 첫 해였을 때 넘었고, 그러니까 거의 10명 정도만 떨어지고 거의 2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일단 1단계 통과를 했을 때 그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거의
100분위로 하면 뭐 70% 후반대 아이들도 맞습니다. 통과가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는 합격하는 학생들의 합격 평균 점수가 낮게 설정되어 있는 걸 절대 원치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10배수조차도 5배수로 줄여버렸다. 성적이 정말 높이 올라갈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되죠. 근데 거기에 변수가 생긴 거죠. 수학이 반영이 필수로 된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표점에 대한 계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수 작년과 크게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분석을 해드리면, 네. 이제 디자인 학부로 원래는 뽑았던 학교예요. 네. 이제 3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디자인 학부로 뽑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예 전공과 디자인 전공 이렇게 네. 뭐 행정 구분은 되어 있었던 학교인데 네. 작년부터 완벽하게 구분을 해서 이제 분할 모집을 하겠다라는 네. 내용이 있었고 그렇게 선발이 됐었죠. 그래서 네네. 디자인 학과와 네. 공예과 이렇게 지금 나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살펴보실 내용은 뭐냐면 디자인과에서만 필수 반영을 하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디자인과에서만 필수 반영을 하는 거고 공예과에서는 우선은 필수 반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반영은 똑같습니다. 공예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예전과 같이 네.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바뀐 감점으로, 부분은 그죠. 감점 점수 폭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쵸? 디자인과는 수학이 필수로 밑에 쪽을 보시면 디자인과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죠? 밑에 쪽 보면 국어 100%로 반영, 100%로 반영이 되는 거고, 수학 마찬가지, 사회탐구도 마찬가지로 100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각 과목당의 상위 표준 점수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으로 따지면은 국어가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 저희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 140 혹은 뭐 130 그냥 후반 7, 8, 뭐 네. 이런 학생들이 1등급을 받고 국어 표점을 받았었죠. 뭐 사회탐구 같은 경우도 일단 두 과목의 변환 표준 점수 합이 작년까지였고 올해는 변환 표준 점수가 반영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의 탐구 표점이 두 과목 합산으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지리파 아이들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네네. 표준 점수 받기 되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대략 그렇더라도 100 예를 들어서 두 과목 표점 합이 한 130점을 넘어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과목의 합이 260 뭐 3 이 정도였는데 거기에 수학 표점이 반영이 됐을 때 수학이 예를 들어 뭐 한 4등급 받는 학생들이 디자인과를 같이 지원을 했고 수학을 한 2등급 받는 학생이 디자인과를 같이 지원하게 되면은 거기 안에서의 표점 점수 차이가 거의 뭐 15점 이상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월당이 되게 유리합니다.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디자인과는 그런 부분에서는 수학 이게 선생님 그러면 수학이 필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기 경력이 좀 짧은 이과 학생들도 뭐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짧게 저 실기 뭐 잠깐 준비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나요? 막 이렇게 오는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대 예. 디자인과의 실기고사랑 기존에 그런 식으로 많이 그런 문의가 있었던 고려대학교의 실기고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예체능에서 수학을 잘 관리했던 학생이 국어랑 탐구까지도 잘 성적 관리 잘 하는 학생들 어차피 5배수니까 22명 정원이면 거의 한 110명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런 학생들이 좀 선발되지 않을까?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예, 그 이미지 띄워주셔야 되는데. 네. 예.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좀 전화에 대한 걸 예측을 살짝 해보면은, 네. 솔직히 디자인학과에서 수학 들어간다 난리 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1차적으로 좀 올해 상황을 빗대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학하고 원래 이제 영어하고 이제 한국사인데,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학하고 한국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똑같은 감점제로 들어가요. 그렇죠. 이제 네. 디자인과도 그렇고 공예과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공예과에서는 영어와 똑같은 감점제로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점수에 뭔가 표준을 만들어주는 그 네. 차등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분명 공예과 같은 경우는 국어가 수학이 필수 과정이 되지는 않지만 수학에 대한 뭔가 난이도는 높아졌다. 네. 또는 어떻게 보면 뭐 포함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표점 합산에 관한 올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제가 여기서 부연을 잠깐 해드리면은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점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취득하는 점수를 더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정확한 방식인데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가 국어가 표점이 140점 1점이나요? 140점인가요?
예, 예, 141, 뭐, 예, 뭐, 4점이었나요? 네네. 그래서 140점대가 넘어가는 부분이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수능이 어려워지면 표준 점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 수능이 쉬워지게 되면 표준 점수가 만점 얘기 드리는 겁니다. 만점에 떨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난이도 점수에 따라가지고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수능의 난이도 점수가, 수능이 선택 과목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를 더 높일 수가 있다. 네. 라는 상황으로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학에 대한 것들을 그냥 평행하게 그냥 한 4등급 정도면 세이브 되지 않을까. 왜냐면 3등급까지 감점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없으니까요, 올해까지도. 네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그 내용이 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무슨 그 수학 과목 안에서도 어떠한 선택 과목을 해서 내 점수를 조금 더 높일 건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은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좀 경우의 수가 좀 복잡해진 건 사실인데 네. 그걸 누구와 상의하셔야 된다? 강남에선 최원창 원장님과 하시고요. 그리고 홍대에서는 네. 저랑 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부연 설명 다시 드리면 올해까지 서울대의 그 수학에 대한 반영과 내년의 수학에 대한 반영이 다르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예. 근데 지금 위쪽을 보시면 공예과랑 서양학과, 조속과, 동양학과 같은 경우에 수학이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었다라는 거. 예, 올해까지. 4등급부터 0.4점, 0.8점, 1.2점 뭐 이런 식으로 감점이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공예과를 나 디자인과를 쓰고 싶었는데 수학이 100%로 반영돼? 안 될 것 같아. 공예과는 좀 덜 반영되는 것 같으니까 공예과를 쓸까 고민하는 분들 저 표 보시면은 예를 들어 수학이 포기했다라는 거는 한 6등급, 7등급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국어랑 사탐에 대한 표준 점수 합이 260이었다. 뭐 1, 1등급 나와서 263점이 됐다라고 해도 수학이 7등급이면 10점이 감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253점, 252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거죠. 되게 큰 거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공예과를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동양학과나 서양학과나 조속과를 생각하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수학은 최대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5등급이든 그렇죠. 뭐 이렇게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1단계와 최종적인 합격은 어차피 0.1점 뭐 1점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니까 그거를 좀 잘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엔 올해도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정시에서 동양화, 서양화, 조속, 공예랑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근데 올해까지는 정시에서 뽑는 전공은 디자인과와 공예과입니다. 실기로 뽑는. 동양학과랑 서양학과, 조속과 같은 경우는 수시로 뽑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시에서 예를 들어 서양학과랑 조속과를 썼는데 1단계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합격이 안 된 친구들은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정시에 디자인과는 실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좀 공통점이 없으니까 공예과를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상당히 작년에도 많죠. 그렇게 합격한 네. 친구도 있었거든요. 특히 서울예고나 선화예고에서 이렇게 좀 실기 잘하고 성적 잘 관리했던 친구들 중에서 수시를 떨어진 친구들. 네. 그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부터는 수시와 정시를 같이 지원할 수 없는, 서울대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의 공예과의 어찌 보면은 그 경쟁률에 대한 거품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기에 대한 부분도 그 친구들은 실기력 되게 좋잖아요. 표현력 되게 맞습니다. 좋고 형태력도 완벽한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보다는 조금은 어느 정도 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은 친구들도 공예과에서 어느 정도는 좀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뭐 서울대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 솔직히 작년부터예요. 네네. 이제 정시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네. 또 가군에 있고 뭐 이러면서 요 편변화가 이제 낙원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다 수학이라는 이제 큰 변화까지도 이제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밌었던 게 뭐냐면 디자인과가 넘고 배수를 아주 네. 약간명이었지만 디자인과가 배수를 넘고 공예과가 배수를 채우지 못하는 못했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5배수가 되면서, 그러니까 5배수까지만 발표가 됐을 때, 이제 변화가 네. 5배수까지만 발표가 됐을 때, 네. 저희의 모든 신경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러면 몇 등급이, 몇 표준 점수 어느 정도가 잘릴까였어요. 네네. 왜냐면 둘 다 5배수 넘겼으니까. 네네. 이제 8대 9대 1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11대 1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은 몇 점 정도에서 이게 컷 점수가 발생을 할 거냐, 그리고 경쟁률이 과연
뭐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네. 10대 1일 때 그 정도였는데 5배수가 됐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근데 네. 거기에 굉장히 큰 변수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제 수학이라는 네, 네. 변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어, 아니 수학과 한국사가 동급으로 취급되던 게 이제 수학과 영어가 동급 취급이 되면서 네. 5등급 밑으로는 상당히 많이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거의 힘들어지는 네, 네. 상황들이 발생을 공예과에서도 했었고 하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직접 반영 100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디자인과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면 좀 정리를 해드리면 경쟁률은 허수가 많이 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네. 수학이라는 관리가 진행이 된 친구들이 이제 조금은 더 자신감을 갖고 나군에서 지원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5배수라는 것도 줄어들었지만 경쟁률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안정세를 이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허수라는 게 이게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등급으로 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등급과 백분위로 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작년에 70%대 후반 아이들이 통과를 해서 디자인학과 시험을 봤습니다. 네. 실제로 시험장 들어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10배수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성적대 아이들도 5배수 이상에도 분명히 많이 존재를 했었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네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거품이었다라는 거죠. 진행은 했으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전수계산법을 갖고 있는 서울대 안에서 네네. 그런 허수들이 상당히 정리가 될 수 있는 뭐 계기가 됐다. 수학 반영이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열심히는 했으나 수학이 만약에 내가 포기를 했을 때 나는 공예과 쓰면은 나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최원장 네네. 원장님이 요목조목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공예과와 이런 생각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했는데 수학이 좀 안 나왔다고 그러면 나 디자인 안 하고 공예한다. 근데 수학이 8, 9등급인다. 그러면은 나군에서 서울대를 써야 될까요? 국어랑 탐구가 예를 들어 월등한 1등급, 표준 점수 최고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번 써볼만 할 것 같은데, 그쵸. 예, 지금 9등급이라고 하면 수학이 마이너스 14점이 14점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예. 뭐 1단계 통과가 5배수로 통과가 되더라도 면접과 뭐 이런 실기력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 그러니까 면접과 실기도 최상위 점수를 받으면 해볼만 하다. 근데 공예과는 인원이 좀 적잖아요. 그렇습니다. 15명도 15명밖에 선발하고 뽑지 하니까. 않기 때문에. 네, 14명, 15명 이렇게 뽑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수학 예, 같은 예.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주요 학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길어졌고요. 그리고 수학이라는 부분들 이제 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미술학원에서 수학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뭐 이런 거. 그죠? 특히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스케줄도 다 그렇게 짜놨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다 1등급 막 표준점수 만점 기준으로 142점, 145점 맞아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네. 표준점수라는 것이 3등급까지 진행을 한다라는 과정 안에서 봤을 때 백분위보다는 조금은 더 차등 점수가 좀 좁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세이브로 많이 얘기를 했던 등급이 한 4등급에서 5등급이었죠. 그렇죠. 네, 감점을 예. 받지 않는 게 3등급, 그 다음부터 네네. 0점대의 가능의 차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3등급을 좀 리밋으로 요번엔 좀 잡고 디자인 학부도 진행을 해야 되지 네네. 않을까. 높으면 유리한 건데 네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1등급을 맞아야지만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들도 꼼꼼히 좀 네네. 진행 사항들을 보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점수로 말씀드리면 국어랑 수학이랑 탐구의 표준 점수 합이 제가 봤을 때는 한 385 정도가 되면은, 그렇죠. 385에서 390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5배수 통과와 합격선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예.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서 부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서 그 점수를 빼면은 수학 점수가 나오는 건데, 130점대 중반에서 130점대 초반. 그러면 1등급이에요. 그렇죠. 1등급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한 120점대 중반까지도 네, 저는 네. 합격의 가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네. 이 내용은 아마 서울대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뒷판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우리 예. 랑킴님께서 글을 남기셨어요. 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수학 안 내도 된대서 국어 영어 사탐만 디립답하면서 왔는데요. 자, 또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근데 뭐 네. 그거는 서울대가 이거 예고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솔직히 네, 언급이 네.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 네. 점수를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될 거면 국어랑 탐구를 더 많이 올리고 서울대를 준비하자. 그래서 국어 탐구를 월등히 1등급, 2등급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 수학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자. 왜냐하면 수학을 그래도 9등급, 8등급 맞는 것보다 마이너스 0.4점의 마이너스를 받을 수 있는 4등급이라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 선생님이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 비슷한 상황인데 역시나 중요한 건 국어 탐구 중요해요.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는 국어 탐구 제일 많이 반영을 하니까. 근데 네. 수학까지 같이 이제 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으시겠지만 서울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학까지 없는 시간 쪼개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 겪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재수생들이라고 해서 더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아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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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울대 얘기는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국민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국민대입니다. 국민대 키포인트 세 가지는 표준점수 반영으로 바뀌었다는 거. 대표적인 백분위 대학이었는데 표준점수를 반영을 한다라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AI 디자인을 신설했습니다. 네. 예. 이거 트렌드에 맞는 학과가 이제 등장을 했고요. 네. AI 디자인이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재수생들이 예전에 솔직히 내신이 그렇게 엄청난 변별력을 가져가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네네, 이제 맞습니다. 재수생부터 비교 내신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맘 편하게 좀 수능 공부만 할 수 있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재수생, N수생은 비교 내신이 적용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변경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하나하나 차분하게 요강 캡처된 내용을 보시면서 얘기 드릴 건데요. 표준 점수로 반영이 된다라는 건데 이제 AI 디자인 학과부터 살펴볼까요? 예. 네. 일단 뭐 국민대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전공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다 전공별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그쵸, 게 예. 다른 학교랑 좀 다른 점이었죠. 되게 네. 뭐 특성화되어 있다라는 게 되게 잘 보여지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업 디자인과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로 분리가 된 것도 트렌드에 되게 잘 반영이 되어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 분야와 자동차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 이 세 분야가 사실은 앞으로를 이끌고 가는 큰 힘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디자인과는 어찌 보면 국민대학교의 어찌 보면 주력과였고 네. 그 중에서도 자동차 디자인 학과를 따로 분리해서 이제 몇 년 전에 그죠 한 거였고 AI 디자인 학과, 인공지능 디자인 학과 자체가 소프트웨어 쪽에 요즘에 이제 뭐 투자라든지 국책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책 사업이죠. 예, 그거에 새로운 대한 먹거리. 예. 네, 그죠. 그런 부분 또 코로나 때문에 저게 더 가속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합니다. 실생활에 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게 더 들어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의 AI 디자인 학과를 개설을 한 겁니다. 이게 근데 왜 갑자기?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미 작년부터 국민대학교에서는 뭐 그 국민대학교 총장 직속 기관을 만들었어요. AI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찌 보면 6개의 어떤 학과 미술뿐만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공계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고요. 이공계라든지 뭐 예. 경영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랑 같이 연결될 수 있는 6개의 학과를 2021년 그러니까 올해죠. 예, 예. 2022학년도부터 그 전공으로 모집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의 계속적인 준비를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발표는 되어 있지만 학교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인공지능 뭐 사실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에 계속 발전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생활에 어찌 보면 거의 전부가 될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에서 되게 필요한 학과일 거고 예상되는 거는 이제 많은 학교들이 국민대뿐만 아니라 유사학과들이 많은 학교들이 생겨나겠죠. 예. AI라고 하면 너무 똑같으니까 인공지능 디자인과 뭐 서비스 디자인, 네. 뭐 가장 뭐 제너레이트 가까운 거는 디자인과 뭐 뭐 이런 제너레이트 거. 디자인, 뭐 서비스 디자인, 뭐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제 등장을 한 배경 같은 경우는 최원찬 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장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예대가 만약에 콜라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융합이 쪽이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공대랑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술이 있고 그것을 실현화시키는 디자인이 되고 그걸 실현화시키는 것은 이제 IT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제조 네. 기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공계와 연관성을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트렌드화되는 과정들이 학과들이 생겨나게 됐고 네. 뭐 빠르게 만든 것 같아요. 이제 네, 맞습니다. 아마 개명될 겁니다. 다른 네. 학교들 같은 경우는 증설을 못하게 되면은 아마 개명을 하는 학과들이 생겨날 것 같은데요. 일단 예. 그런 것도 있고 일단 국민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전공이 또 추가적으로 많이 생길 거다라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부분을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책 사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AI 디자인,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으로. 그러니까 대학교 6개 대학이 이거를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그 명단이 대단하던데요. 네, 뭐 예. 카이스트, 유니스트, 국민대, 예. 한양대, 에리카, 뭐 이나대 뭐 이렇게 있는 것 다 같아요. 이공계 중심 대학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공 계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 이렇게 좀 더 연결이 될 수 있는 건 의료 계열 쪽으로도 그렇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학과가 개설이 된 거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디자인 그러니까 조영대학에서 봐왔었던 실기와 뭐 예를 들어 면접이나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이런 부분, 수능에 대한 성적이나 이런 부분의 반영이 약간은 다르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이공 계열이기 때문에 그림도 잘 그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소양도 되게 중요한 거기 네.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로 보시면은 1단계는 똑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30, 네. 수능 70% 반영이 되어 있죠. 근데 네. 이 전 페이지에 잠깐 우리 비교 내신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비교 내신이 학생부 교과가 1단계에서 30% 반영되지만 밑에 실질 반영 비율은 11.39%. 수능은 88.61%에서 100%로 이제 합산이 되는 건데 고3들과 재수생들이 수능 점수가 똑같다. 100분위가 예를 들어서 93%로 똑같다라고 했을 때 고3의 학생부 국어 영어 성적, 교과 성적이 예를 들어서 6등급이었을 때와 재수생이 똑같이 비교 내신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93%의 100분이었으면 대략 한 2등급 정도의 내신 점수를 받았을 때 점수 차이가 100점 한산을 했을 때의 점수 차이가 컸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재수생들도 똑같이 고등학교 때의 1, 2, 3학년 내신으로 같이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가 11.39% 들어간다 하더라도 학생부 성적은 되게 중요해진 중요합니다.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됐을 때 다른 학과랑 다른 AI 디자인 학과의 차이점은 면접이라고 써 있는 저 사고력 평가가 다른 학교는 10%, 물론 공업이랑 의상은 면접이 아예 안 들어가고 네. 기타 다른 과가 면접이 10%가 반영이 됐었는데 AI 디자인 학과는 면접이 2단계에서 20%로 반영이 된가라는 부분이 다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분석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냥 진짜 그 교육 소비자 어떻게 보면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패션 디자인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 미대 가고 싶었다고 했을 때 저희 네. 부모님이 지금 70이 다 넘으셨거든요. 네. 근데 그 부모님이 딱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야, 취업은 잘 돼? 네, 네, 그죠. 남자가 패션 디자인 해가지고 뭐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때 그래서 영상과 진학을 했어요. 시각을 진학을 해서 영상 전공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뭐 새끼로 새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지금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이공계 강세 있잖아요. 인문계가 좀 약세. 뭐 경제학과보다는 훨씬 더 이공계 어떻게 보면 좀 최고가가 좀 높아지고 있는 2개월부터 시작을 해서 유망직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디자인과는 무조건 실가반응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저희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점점점 높아질수록 기본적으로 뭔가 더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선 디자인이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것들이 저희 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뭔가 발전을 하면서 뭔가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디자인과는 유망한 학과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안에서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대, 인하대, 뭐 카이스트, 유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연계점을 하나 찾아서 드리면 작년에 인하대학교에서 신설된 학과가 있습니다. 다군에서. 맞습니다. 인하테크 뭐 테크놀로지 디자인 학과라고 해서 네네. 신설이 되는데 이것도 무관하지 않아요. 네네. 인하대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거고 그리고 국책사업 안에서 그 네네. 과를 장려하기 위해서 먼저 선발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저희 나라 아니고요. 우리나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만의 나라는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지만 뭐 미술 하면은 뭐 이렇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좀 반증되고 있는 학과 개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왜냐하면 이게 입시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요. 네. 저는 이 내용 딱 보자마자 제가 먼저 살펴본 건 뭐냐면 어디서 인원 준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어요. 다른 과에서. 네, 다른 과에서 이렇게 알배기처럼 해가지고 3, 4 모여가지고 15명 뽑는다고 발표했나요? 네, 15명을 뭔가 이렇게 조합해서 나오지 않았나. 예전에 건대가 예.
보자랑 금속 합쳤을 때 그리고 리빙 텍스타일 만들 때, 합쳤을 예, 때 리빙 리빙 만들었을 때 만들 때. 인원을 확 줄었거든요. 그렇죠. 세 개 합쳐놓고 인원은 또 이렇게 줄이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네. 저희의 좀 이렇게 좀 필드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식의 좀 걱정으로 그걸 딱 계산을 해봤는데 아니었어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새로운 증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리카나 이렇게 전체적인 총원에 대한 분석을 해보기에는 작년도 인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에서 15명이라는 추가 인원이 국민대회에 생겼다라는 것은 네. 엄청나게 저희에게는 희소식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3배수 학과가 있고 5배수 학과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대 같은 경우가 네네. 3배수 학과가 이제 디자인과죠. 디자인과죠. 그러니까 그리고 네. 2개 학과, 예. 그다음에 뭐냐? 공예과라고 할 수 있는 공예 금속 디자인학과하고 이제 도자 도자. 디자인학과가 5배수인데 네네. 5배수예요. 네, 맞습니다. 디자인과에도 네. 불구하고 5배수로 5배수입니다. 한다는 거는 이거는 또 시사하는 바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AI 디자인과에 대한 흥미도 굉장히 아, 아이들도 인기 엄청날 높을 것 거고, 같은데. 예, 경쟁률 그렇죠. 되게 높을 거라고 예. 예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꺼려지는 거는 면접 20%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게 다른 학교 면접은 네. 사실 물론 AI 디자인 학과도 면접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그렸던 실기고사 그림에 대한 어떤 자기 그쵸, 논리로 예. 어떻게 그렸는지를 물을 예.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거 이외에 다른 학과 같은 경우는 뭐 전공에 대한 소양 질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 AI 디자인과는 이 성향 자체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저 면접 사고력 평가 20%에서는 아마도 그 AI 디자인, 인공지능이 과연 무엇이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디자이너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되어 있고 하는지에 대한 되게 심도 있는 첫 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럼요. 더 그런 되게 심도 있는 면접 질문들이 막 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면접도 굉장히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면접의 비중이 다른 과보다도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런데 솔직히 15명이라는 인원이 배정이 된 것도 이게 총원으로만 따지면 이 학교가 또 많아져요. 이게 무슨 네네. 얘기냐면 학종이 있습니다. 이제 네네. 국민대가 학종이 그렇게 많은 학교가 아닌데 프론티어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또 10명이나 뽑습니다. 수시 안에서. 네, 저희가. 다른 과의 그쵸. 프론티어 전형 뽑는 인원 수보다 훨씬 월등히 많은 많죠. 거죠. 예. 그러니까 뭘 보려고 어떤 그쵸.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지는 되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전반적인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 전형으로 뽑게 되는 전형인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마도 종합적 사고가 가능한 학생, 그러니까 미술에만 뭔가 특화가 됐다거나 아니면 공부만 잘한다거나 그런 학생들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융합형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네. 사고력 자체가 좀 깨어있는 학생들을 뽑기 위한 장치로 면접을 강화하지 않았나라는 네네. 유추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은 가군의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15명, 실기 가군 얘기 드리는 겁니다. 15명 안에서 5배수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이제 이게 70명인가요? 70명 맞죠? 네네, 예, 맞습니다. 70명의 네. 인원을 어떻게 보면 정시해서 홀딩을 해도 점수가 좀 높은 아이들을 네네. 그걸 좀 분산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국민대가 또 서울대가 낙원으로 가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영향력이 있는 변화이다라고 네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가군에서 사실 국민대학교와 겨룰 수 있는, 그러니까 성적으로 겨루는 학교가 고려대학교인데, 고려대학교 그쵸. 디자인 조형 예, 학부도 올해부터 이동을 하죠. 네네. 같은 가군에 있고, 예. 지금 AI 디자인 학과의 지금 성향, 특성, 왜 이게 네. 생겼는지, 뭐가 중요한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 학부에서도 저런 인공지능과 융합 디자인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디자인 조형 학부 안에서 수업이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아마도 전공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려대학교, 그러니까 뭐 지금 AI 디자인과 경쟁률도 되게 높을 것이고, 더 문제는 1단계 성적으로 컷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것도 해보고 싶은다라고 했지만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1단계 떨어질 것 같은 학생들은 네. 그것도 같이 다룰 수 있는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 학부도 저는 추천은 해드립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고려대학교 디자인 조형 학부는 회화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다 시각산업 다 배우기는 하는데 거기에 이런 융합 디자인, 인공지능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요 근래 학교에서 되게 많이 장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있다라는 거 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저희한테는 희소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지도하는 입장과 그리고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이거는 굉장히 저희가 좀 좋은 흐름으로 네네.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댓글 하나 지금 제 예.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는데요. 미대나 예술대학
대학교나 학교 성적보다 예술적 감성 지수로 뽑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렇게 뽑았다가 이성적인 어찌 보면은 판단 기준들, 논리력, 사고력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중시하려고 대학에서 특히 최상위 학교들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이라 홍대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서울대 그 수학을 네.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아이들이 생각보다 예술 감성 지수, 문과 수양이기도 하잖아요. 그쪽이 너무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이 사실 디자인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디자인에서 뭐 산업 디자인이나 공업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감성만 가지고는 디자인할 수 없잖아요. 논리력도 되게 중요한 그쵸.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수학과 과학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요 근래의 최상위권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AIA 디자인학과 신설이 가장 큰 내용이고요. 표준 점수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국민대가 솔직히 점수 가늠해드리기 제일 계산해드리기 편했던 학교예요. 솔직히 맞습니다. 이제 33.3, 33.3, 33.3이 들어가서 네. 이제 이게 똑같이 국어, 수학, 영어가 이제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평균 백분이 나오고 네. 거기에 이제 총점 곱하기 하면 나오는 네네.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상위권 학교에서는 백분위보다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이 훨씬 더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고려대학교, 이화여대, 뭐 서울대, 성균관대. 성균관대, 뭐 여러 대학들 안에서 이제 그 내용을 표준 점수를 반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숙대도 표준 점수로 반영이 바뀌고요. 네. 그리고 네네. 이제 국민대도 표준 점수가 바뀌는데 이거를 편하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원점수는 필요가 없고 이제 표준 점수가 나와요. 이제 쉽게 표준 점수라는 것은 평균이 있고 그 평균에서 내가 어느 거리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만드는 이제 네네. 2차 점수인데 그 2차 점수 표준 점수를 가지고 100이라는 수치 안에서 이제 그 등일 점수를 나누는 게 백분위 점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큰 점수를 압축하는 게 백분위 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점수를 압축한다라는 것은 점수차가 좀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냥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해제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잘 보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예. 표준 점수가 들어가든, 백분위가 들어가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나라 수능 참 열심히 봅니다. 애들이.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열심히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두 개 틀려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쵸. 국민대학교 예. 항상 입학할 때의 전체 수석해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지만 예전에 운동장에서 다 모여서 입학식 했을 때 항상 그 전체 수석은 그쵸, 미디어였죠. 그러니까, 네, 좋아야 됩니다. 솔직히 수능이 저희 나라가 너무 잘 보는 것 같아요. 뭐, 사탐 같은 경우는 하나 틀리면 2등급 나오는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네. 철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네. 국민대학교가 이제 표준 점수로 변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워낙 어떻게 보면은 내신 같은 경우도 등급간 점수차가 작은 학교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4등급 이하, 5등급 이하가 나오더라도 크게 차등 점수는 없었던 게 사실이긴 한데. 점수로 말씀드리면 그쵸. 1등급이 100점, 5등급이 99.8점이었어요. 그쵸. 0점대이기 때문에. 6등급부터가 95점 몇 점. 그쵸. 과목별 등급간 점수차를 얘기를 네. 드리는 건데, 네. 그게 합산을 해도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변별력을 가져갈 수 없는 표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재수생들은 더 손해보는 걸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비교 내신이라는 것은 수능 등급을 가지고 비교 내신을 했었던 학교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요강에 발표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요 내용이 바뀐 겁니다. 이 내용 말고요. 예, 비교 내신 내용 부분 볼게요. 네. 이거 아닌데요. 예. 제일 밑에. 예. 예, 요겁니다. 요 내용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칸이 하나가 밀린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이제 2023년도에 이제 확장이 돼서 자기 내신 가져간다. 네, 맞습니다. 요 내용으로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 재수생들 예. 중에 작년에 국민대학교를 봤는데 뭐 내신도 조금 수능은 한 92, 3% 나왔는데 내신이 뭐 7, 8등급. 강남에 그 학교들 사실 지역마다 그렇죠. 되게 많이 있잖아요. 학군 영향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마이너스 점수 차이가 되게 컸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그야말로 국민대는 수능만, 허수들이 지원하지 않거든요, 진짜로. 이게 예. 몇 년간 계속 이어진 거기 때문에 몇 점이 100분이 컷으로 잘릴 거다라는 걸 거의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진짜 0.1점, 0.2점이 되게 소중했는데 재수생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내신이 안 프리였죠, 좋아서 프리. 되게 예. 유리한 부분이었죠. 고3들은 피해를 받고. 근데 이제 작년에 고3이었던
올해 재수를 하고 있는 국민대학교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네. 올해 고3이고 국민대학교를 준비하는 된다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만약에 올해 붙어야 되겠지만 내년에 국민대를 재수하면서 지원하게 되면은 이제 내신이 사라지는 거니까 균형이 사라지는 게 친구들. 그러니까 쉽게 내신은 좀 안 좋은데 수능만 좋은 친구들은 네. 조금 수능을 더 잡아야 되는 상황. 네, 맞습니다. 네, 3학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기말까지도 같아요. 네. 국민대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기말까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국어 영어만이라도 성적 관리를 좀 내신은 잘 해야 된다. 0.1점으로 갈리는 경우를 워낙 많이 봤으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게 1차에서 국민대학교가 3대7로 해가지고 내신이 들어가는데요. 네네. 이제, 솔직히 이런 거예요. 이제 내신이 안 좋다라고 말하고 저희한테 안 보내주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정보를 요구를 했을 때 네네네. 내신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안 보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마다 한 번씩 백분위가 똑같아요. 이제 백분위는 어차피 이제 계산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누구는 똑같은 백분위를 갖고 있는데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신 안에서의 0점 몇 점 차이로 이제 1차 통과를 하고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자료 네, 요청하면은 맞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자료 요청해 주셔가지고 까조절 중요합니다. 5배수, 3배수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한 내용의 상담을 받아보시려면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를 드리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임박한 분들 같은 경우가 고2 그러면은 3학기 남으신 거죠. 네, 그렇죠? 아직 기회 있고요. 그죠? 네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많이 남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도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국대학교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요 건국대가 제일 상상해 보면 즐거운 학교, 그다음에 좀 재밌는 학교였어요. 네, 맞습니다. 키포인트 두 가지가 뭐냐면 산디과가 다군으로 가고요. 네. 그리고 영상 디자인학과가 가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대는 수시보다는 정시 지금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 겁니다. 정시 대학입니다. 네. 정시 네. 대학입니다. 수시는 지금 발생을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정시인데요. 네. 그리고 영어 반영비 변화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국어 반영비까지 좀 변화가 네, 네.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영어 반영비에 대한 변화도 있는데 가장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산디 영상이 군이동을 해주면서 이게 트리플이 네. 이제 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상황인데 요 즐거운 상상을 지금서부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국대학교 군이동하는 내용 볼까요? 네, 군이동하는 내용 표가 있을 겁니다. 군이동. 그 밑에 예, 한번 좀 열어봐 주세요. 예, 저희가 멈추겠습니다. 예, 요쪽이네요. 정시 모집 일부 모집 단위 군 변경 이렇게 해서 예술디자인학과 대학의 산업디자인학과가 나군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다군으로 34명을 모집을 하고 네. 영상영화학과가 나군에서 45명을 뽑던 것들을 가군으로 이동을 해서 45명을 뽑는다라고 네. 발표를 해주셨어요. 네. 즐거운 상상 좀 해볼까요? 네, 가나다군을 다 건국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럼요. 되버린 거고, 예. 그러니까 일단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뭐 건대 3관왕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실기랑도 연결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 가군, 나군, 다군에 실기에 대한 소양이 유사한 전공이 있고 조금은 다른 전공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같은 난 디자인을 난 할 거니까 가군에 영상 쓰고 나군에 건대 커디를 쓰고 다군에 건대 산디를 쓸 거야. 예. 뭐 평면과 입체 모든 능력이 다 좋은 친구들은 다 유리하겠죠. 근데 이 세 가지의 능력 중에서 좀 특화된 능력을 가진 학생이 만약에 좀 입체나 이런 쪽에 좀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쪽에 집중을 하려면 가다군 영상과 산디를 쓰는 게 낫고 나군의 건대 커디의 유형보다는 오히려 산업 디자인 전공 다른 학교를 선택하는 게 가나 다군을 다 합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가나 다군 다 있어서 저희는 너무 신나지만 그렇죠. 나중에 이제 내년부터 전략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학기 초부터 그런 예비반 때부터 네. 평면과 입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게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되겠지만 그게 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전공을 잘 나눠서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최원창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의 사전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이제 이 건대가요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게
원래도 군이 구분되어 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럼요. 가군과 나군, 다군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다군의 건대가 있었던 적은 없었고, 가군과 나군의 분할이 됐던 적도 있었죠. 영상이 남고, 그 다음에 나군의 모든 것가 맞습니다. 가고 이런 해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재밌었던 게 뭐냐면, 건대가요, 나군에 하나 있었어요. 나군에 하나 있었는데, 체감하는 건 뭐냐면, 군이 다 다른 군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학교가 코로나 이유였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게 나군 기간 내내 다르게 봤습니다. 이제 한 과 보고, 또 네. 그 다음날 또 다른 과 보고, 거의 또 한 다른 과 보고. 주말 껴서 한 네. 6일에 걸쳐서 시험을 6일에 봤죠. 걸쳐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 될 수 있다, 뭐 해볼만 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군의 이제 영상이 가고 뭐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에 뭐가 깔려있냐면, 최은창 원장님이 얘기해주신 내용이 뭐냐면, 이게 과마다 정말 주제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주제에서 뭔가 평가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뚜렷한 학교가 건국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교라고 해가지고 주제 성향이 같다, 주제의 유형이 같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건대 세 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이제 또 역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제 가군에 솔직히 이제 한양대가 있죠. 네. 이제 건대와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교차점이 상당히 많은 학교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한양대, 중앙대, 뭐 숙대, 이렇게 있죠. 점수대권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리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영화학과가 45명이 왔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한양대와 중앙대에 조금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재작년이 영상영화과가 가군이었다가 작년에 나군으로 이동을 한 거였잖아요. 그쵸. 그 전년, 그러니까 영상영화과가 가군이었을 때도 한양대와 중대는 경쟁률과 실기 경쟁력과 수능 평균 합격 성적도 조금은 낮은 편이었는데, 그쵸. 올라갔죠. 작년에 올라갔습니다. 예, 영상이 나군으로 가면서 약간 올라갔지만 다시 그쵸. 원위치.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숨통이 트인다는 얘기는 네. 쉽게 얘기해서 지원을 할 때 유리한 각을 찾아내기가 조금 더 있다. 네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왜 제가 즐거운 상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저희는 컨설팅을 드려야 할 때를 만약에 맞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요쪽이 요것 때문에 볼륨 효과가 있을 거고, 요쪽이 요쪽으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뭔가 좀 혜택이 있을 것이고, 뭐 아이들의 의식의 흐름을 네. 역발상적으로도 가져가 보기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 경우의 수를 뽑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굵직한 어떻게 보면 입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정말 꼼꼼하면 챙겨보면, 지금 네. 최은철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기에 대한 성향과 그리고 점수나 이런 것들을 뭔가 면밀하게 보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학교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호재라,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예, 들으시는 분들도 건대 만약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건대에 의해서 가군의 지원 라인, 다군의 지원 라인이 완벽하게 변화가 생길 수 달라지는 있다라는 거고, 거죠. 우리 또 틈새 시장을 정확하게 또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 틈새가 가군은 뭐 한양대, 중대가 될 것이고, 다군은 동덕이라든지 뭐 단대, 죽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혜연 선생님이 하신 네. 거잖아요. 연쇄작용을 얘기 네.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그러니까 다군에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다군에 인서울대학 없다. 네. 없지는 않아요. 이제 뭐 있습니다. 동덕여대도 있고요. 상명대, 서울도 있고, 서울대, 서울도 있긴 있고 하죠. 있습니다. 성신도 있고 하지만 합니다. 네. 주요 대학이 그렇게 없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해가를 건대 산디가 한 방에 해결해 줄 것 같다라는 기대는 해요. 왜냐면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학과이고, 네. 그리고 남학생들한테는 정말 담배와 같은 네네.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더불어서 예. 저는 그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서울대 정시였을 때 가군의 국민대 쓰고 나군의 서울대 쓰고 다군의 건대를 남학생들이 특히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 진짜 옛날 얘기. 진짜 옛날이에요. 옛날 얘기는 2009년, 8년, 7년 막 이때거든요. 10년 전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예. 지금 예. 사실 건대 산디가 다군으로 옮길 이유는 저는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대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그 교수님들은 뭐 20년 재직하셨으니까. 그럼요. 예. 서울대를 지원하는 성적이 좋고 어느 정도 그런 학업 능력이 좋은 친구들을 그 친구들이 다군의 대부분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홍대 캠자 써버리고, 수학 필수니까. 그렇죠. 그게 예. 아닌 상황에서는 홍대 세종을 쓰거나 무리해서 기디를 쓰는 경우는 없고, 기디 일반 학교를 쓰기에도 그렇죠. 그 친구들 기준에서는 나는 그냥 인문계나 이런 데 그냥 비실기로 쓸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건대가
특히 산디과가 그리고 실기에 대한 부분도 뭐 사실 국민대 서울대학교와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을 그쵸. 바라보고 있는 산디과 유형으로 만약에 다군의 건대 산디가 있다면 나군과 가군의 건대 커디 영상의 성적보다 다군의 건대 산디의 입학 성적은 서울대 국민대 보는 친구들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서는. 지금 얘기해 주시는 내용을 좀 과거가 1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최근하고 좀 엮어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제가 입시 설명회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얘기 드리면서 좀 키포인트로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국민대 건대 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민대 이제 나군의 건대가 있고 가군의 국민대가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유형 자체가 산디과 문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결국에는 국민대 실기대회에서 시청 앞에다가 누워있는 조형물 세워놓는 그 조형물 문제랑 유사한 네. 문제가 출제가 됐죠. 네네. 그 상황에서 그 이미지 주고 거기에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 유형이 나왔는데 이거에 빗대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23년도부터는 서울 국민대 쓰고요, 서울대 쓰고요, 건대 산디 쓰는 학생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이제 친구들이 10명만 지원하더라도 평균 점수를 그쵸, 확 올라가거든요. 엄청나게 높아지게 네. 되고 하지만 그 친구들이 국민대나 서울대를 선호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비는 돌겠죠. 그렇죠. 예, 예비는 최상위권 아이들이 예비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선례를 보여줬던 학교가 어디냐? 성신여대입니다. 네네. 성신여대가 또 이제 변화를 꿈꾸거든요. 이제 소묘 한 장을 하게 하면서 좀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상위권 학생들을 유입을 유도하는 입시 정책을 쓰고 있었죠. 네. 지금도 쓰고 있고 공익까지 확대를 그쵸. 합니다. 그러면서 예. 경쟁률도 올라가고 합격 평균 그쵸. 성적도 합격 올라가게 평균도 되는 거니까. 올라가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지만 인재는 인재니까 그럼요. 그런 친구들을 유입을 해서 학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퀄리티를 높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포석들이 깔려 있는 건데 저는 건대가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네. 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인지도가 높아졌고 건대가 네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가나다군을 뭔가 쪼개놓으면 인재들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나군에서만 잡는 것이 아니라 나다군 안에서도 잡을 수 있다.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내용으로 보셔야 되는데 현재 상황 안에서는 건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지만 수시보다는 정시예요. 무조건 다 정시에 뽑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모집 단위를 보시게 되면 다 정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대가 이렇게 군을 바꿔줬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건대 군으로 인해 가지고 상위권하고도 벤 다이어그램에 걸쳐 있고 중상위권에도 걸쳐 있는 학교가 지금 약간 연결다리하는 그럼요. 곳이 건대이기 때문에 이 건대가 군을 바꿨다라는 것은 상위권 입시에도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하위권 입시 안에서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단서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 입시 가나다군 지원하실 때 그냥 성급하게 너는 성적 여기니까 여기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컨설팅 받거나 아니면 상담해주는 학원 같은 경우는 크게 아마도 뒤에서 뭔가 이렇게 좀 후폭풍을 받을 수 있는 단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면밀하게 네, 보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예체능인데 예체능과 1과 2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대 같은 경우가 예체능 1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상 디자인학과 인문계를 제한한 모집단위, 그러니까 예술대학 저희가 지금 지원해야 되는 모든 대학들이고요. 예체능 2는 이제 음악교육학과, 체육교육학과 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 페이지 다시 가주세요. 이미지. 이 보시게 되는데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체능 이게 어떻게 2022학년도는 다 똑같았어요. 똑같이 그냥 국어 50에 수학 뭐 가로쳤다라는 건 선택입니다. 사탄 과목, 과탄 과목들 중에서 30, 30 선택을 하고요. 영어가 15%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5% 한국사 들어갔었는데 예체능 1만 변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쉽게 우리만 바뀌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우리 디자인 대학만 바뀌는 건데 기본적으로 예체능 1이 국어 40으로 좀 줄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25로 바뀌는 내용인데 이것도 저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네, 국어 성적이 좀 잘 안 나와서 그래도 뭐 4등급이어도 국어 4등급이어도 나는 실기 잘하니까 합격할 수 있어라고 했던 모든 게 작년을 기점으로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뭐 국어 조금 작년 같은 경우도 수능이 국어 망친 친구도 되게 많았잖아요. 국어가 문제예요. 네, 국어부터 망친 친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1교시기도 하고 국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국어에 대한 네. 비율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수치상으로 일단 10%에 대한 마음부터 일단 조금은 더
마음의 가벼워진 위안부터 부분도 시작을 하지만 있을 예. 거고요. 네네. 근데 건대 계산법이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네. 이제 건대 같은 경우가 표준 점수 반영을 합니다. 근데 표준 점수 반영을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 안에서는 점수 계산법을 보여지게 되면은 표준 점수 해당 점수의 만점 점수로 이제 n분의 1을 진행을 하면서 총점을 구하는 방식인데 건대 같은 경우는 다 통일되게 200이라는 만점 점수를 가지고 이제 점수 산출을 하게 돼요. 이 얘기는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영어 점수라는 것 자체는 200점 점수가 만점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등급간 점수를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1등급은 200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서울대 파트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표준 점수는 많이 높게 나올 때 145점 정도? 네. 그 정도가 최고점이거든요. 낮게 나올 때는 139점도 지금 만점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것을 200으로 다 통일된 점수로 나누기 때문에 영어가 15%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모두 다가 다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보여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영어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건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만약에 한 3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됐을 때는 상당한 데미지를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무조건 1, 2등급. 그러니까 뭐 80점 네네. 이상에 대한 기준을 좀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걸로 조금 더 네. 받아들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커졌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을 또 한 병 올라주셨어요. 랑킴님 올려주신 것 같은데 국민 서울이 기초 소양이라고 들었는데 다군 건대 산대 실기 가능한 이것은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렸던 내용하고 같이 엮어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국민대와 서울대 건대 예전에는 건국대학교가 조형 중심 기초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재들을 주고 소재의 물성적 특성과 질감, 물성적 특징과 조형적 특징을 이용하여 조화롭게 기초 디자인하시오라는 문제를 많이 출제를 했었는데 네네. 이제는 생각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높여가면서 이제 좀 뭐 논리적 사고력을 동반한 뭐 기초 디자인 문제를 내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의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이 국민대와 서울대의 평가 기준과 유사하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과목별은 다 틀려요. 이제 국민대 네. 같은 경우는 기초 조용하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통합실기 유형이라는 네.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국대가 기초 디자인이라는 것을 하는데 서울과기대도 틀리고 서울과기대 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바뀌었습니다. 실기 네네. 내용 올해부터 바뀝니다. 그리고 이대 이런 내용들이 다 개별적인 실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상위권 미대 같은 경우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를 드리지만 공통분모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교집합에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교양 수업을 받고 그거를 뭔가 키워내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일단 서울대랑 예. 국민대의 재료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건국대학교와 있었지만 다른 과들은 되게 그 차이는 명확해요. 근데 뭐 건대 산디 같은 경우는 수채화 중심으로 뭐 표현을 하는 것들도 있지만 연필이라든지 뭐 형태를 정말 더 꼼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교수님들이 연필 재료를 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주제, 방금 현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생각에 대한 차이를 본다라는 공통점도 있고 재료에 대한 부분도 물론 주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재료에 대한 부분도 건식이라든지 뭐 이런 재료가 충분히 건대 산디과에서 출제가 될 수 맞죠. 있다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국민대 예. 그리고 서울대학교와의 교차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만약에 건대 산디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예. 저는 만약에 수채화로만 정통 재료를 딱 그냥 고수해서 다곤에 건대 산디에서 수채화를 딱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또 경쟁률도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럼요. 자원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연필이라든지 뭐 색연필이라든지 수채화 재료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수채화 자신 있는 아이들은 그걸로 할 것이고 연필이라든지 서울대 국민대 준비했던 그 재료로 준비했던 친구들은 또 그걸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변화들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건대 산디를 내년에 준비를 하는 고1, 2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건대는 수채화만 잘해야 돼. 뭐 채색을 잘해야 돼. 채색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재료들로도 연습을 해봐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예. 뭐 여기서 뭐 잠깐 이거는 뭐 진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든 편집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건대 산디에서 소묘를 동반하는 소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건대 나왔습니다. 산디에서만 나왔어요. 솔직히 네네. 말씀드리면 일부분은 소묘 표현하시오 아니면 연필을 뭔가 활용해도 됨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시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산디과에서는 꾸준하게 연필 사용을 좀 동반을 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예전에 가면 같은 그쵸, 거 가면만 형태력을 삼모, 보고 그쵸. 싶으면은 가면은 소묘로 하시오 막 이렇게 나온 적도 그렇죠, 있었고 있었죠. 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건대 산디과가 거울 2장 주고 난 다음에 거울 네. 안쪽 면을 소멸을 했던 게 2년 전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재작년 얘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뭐 건대 산디과 교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입장을 딱 들어가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가 만약에 어떠한 A라는 대학의 입학을 좀 관리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거나 입학처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목적은 단 한 가지일 거예요. 좋은 학생들을 받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하위권으로 이렇게 좀 하위권 쪽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 대학들은, 이걸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인원을 모으는데 급급한 학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중상위권 이상부터 해서 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걱정은 하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질 좋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변 학교들의 입시 제도와 그리고 입시 성향을 분석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야지만 내가 그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받고 또 뺏고 뺏기는 인재전쟁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국대가 이렇게 입시 변화를 주는 것, 그리고 국민대가 입시 변화를 주는 것,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인재 경쟁에 뛰어드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기대도 올해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당장 실기 유형을 바꾼 것처럼 건국대학교도 기초디자인 10년, 11년째이기 때문에 기초디자인이라는 과목을 충분히 다른 전공으로, 그러니까 다른 유형으로, 아니면 기초디자인 그 과목명은 유지하되 유형 자체를 완전 다르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게 내년, 내후년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실기는 특히 건대, 산디, 다공 같은 경우는 뭐 뿐만 아니라 건대를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다양하게 준비해봐야 되는 거 네. 중요합니다. 예로 들고 좀 참고할 수 있는 학교들이 지금 나열했던 국민대, 서울대, 뭐 한예종,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이런 학교들의 실기 유형을 잘 참고해 보시면은 건국대 변화되는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 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릴 부분은 뭐냐면, 과목명은 솔직히 저는 이제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과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무엇을 보느냐인데, 이제 서울과기대에서도 입시를 올해부터 바뀐다라고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거기는 이제 간단 논술이 있었어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자기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소묘 부분이 아주 약소하게 하나 이렇게 네네. 칸을 마련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확대가 됐죠. 네, 일단 예.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소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단어만 주고 그 단어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뭐 형태들과 질감도 서로 다 다르게 상상해서 되니까, 그려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었죠. 그걸 예. 정확하게 이미지를 주고 이미지에 약간의 조건을 덧붙여서 표현 능력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소묘해서 보였다라는 부분으로 바뀐 거죠. 예, 그렇죠. 서울과기대 같은 그리고 경우는.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도 원래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과마다 주제가 다르게 나왔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예,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마다 주제가 다르게 나온 게, 같은 문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바뀌었다기보다는 네. 그 유형으로 이제 다른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서울과기대에서 이제 공모전을 개최를 하죠. 네네. 공모전을 이제 무료로 개최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각 과의 성향에 맞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예, 산디과면 그러니까 산디과에 대한 포커싱에 있는 문제에 대한 기준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커디과, 이제 건대와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구는 아직까지도 나군에 있습니다. 저는 건대가 과기대 유형으로, 그러니까 건대는 표현력이나 정확도 이런 것도 되게 중시하는 학교 중에 하나니까 예. 바뀐다라고 하면은 그걸 좀 미리 하고 있었던 시립대나 네. 올해부터 취하려고 하는 과기대나 건국대학교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 예. 부분에서는 과기대의 변화 내용도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잠깐 말씀드리면 과기대에서 제안했던 산디과 주제는 블록으로, 그러니까 네. 코코블록 같은 거죠. 레고 네. 블록 같은 그런 걸로 그 연필 꽂이를 디자인하는 문제였던 거였고, 시각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부채하고 선 라인을 주고 세 개의 단어를 표현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문제였고, 도예과 같은 경우도 두 개의 사물, 그러니까 수건이랑 유리컵을 주고 바나나를 만드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의 전공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잘 반영이 되는 과기대 실기에 대한 유형들이다.